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형성을 꾀하는 시간 1학년 2학기 도원고등학교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력을 조금씩 키워가야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우와, 6명으로 구성된 가족을 일렬로 세울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 이웃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이웃하지만 할머니와 아버지는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조건들이 좀 있네요. 이웃한다. 프리원리 뭐죠? 묶어라가 프리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문제를 풀려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좀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묶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묶고 그 다음에 아들, 딸 이렇게 되니까 하나, 둘, 셋, 네 명이 있는 거죠. 자, 네 명을 나열한다 생각하면 되니까 4팩토리얼 되겠습니다. 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웃해 있지만 두 분이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2팩토리얼 마찬가지입니다. 2팩토리얼 되겠습니다. 자, 전체 가지수 형태 비슷하게 계산됐는데 끝이 아닙니다. 빼기 들어가야죠.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하, 할머니와 아버지가 이웃하면 안 되겠다. 그럼 이제 할머니가 여기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 누구요? 아버지가 있고요. 이렇게 두 분이서 이웃하면 요런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럼 이웃하는 경우를 전체에서 뭐 해야 되죠? 빼야 되겠죠. 그럼 이쪽에 할아버지 있을 거고, 자, 어머니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이 그럼 넷이 크게 하나의 덩어리 되겠고 아들, 딸이 있으니까 전체는 하나, 둘, 세 명이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3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끝이 아니고요. 역시 여기 부분 할머니와 아버지하고 자리를 바꾸면 큰 덩어리 자체가 바뀌어가는 거니까 위치 관계상 두 가지가 또 더 있겠죠. 자, 이 부분을 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잘 되겠습니까? 요 부분에 뭐 공통 처리할 거 3팩토리얼 공통 처리해주면 3팩토리얼 공통에다가 그럼 여기 4 남았고 4, 2 그러면 16에다가 빼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나요? 그럼 6 곱하기 14가 처리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4, 6, 24 그럼 84 처리되나요? 자, 해서 계산 마무리했습니다. 자, 뒤에 계산은 이미 식이 나온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문제를 풀이할 때 보게 되면 역시 이웃한다, 프리원리 묶어라. 이 부분을 얼마나 충실하게 기본적으로 지켜가면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잘 처리해 가느냐 이런 문제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웃한다, 이웃한다 묶어서 덩어리 하나, 아들, 딸 4명으로 보고요. 4명을 열심히 나열, 묶여진 사이에서 나열 해서 조건 처리됐고 그 다음에 이웃하면 안 되는 정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빼기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이제 이웃하면서 옆에 이제 할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순서가 또 바뀌어서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셋 나열하고 또 자체 나열을 두 가지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경우수는요. 이런 논리 절차를 공부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거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퍼뮤테이션, 컴비네이션 공식 쓰는 게 아닙니다. 응용 문제, 첫 번째 문제 깔끔하게 설명된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8번 마칩니다. 9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함수 그래프와 y는 이꼴 마이너스 x가 있습니다. fx 그래프의 점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만나는 점 y는 이꼴 마이너스 x와 만나는 점을 Q, Q를 지나고 y축의 평행선 그어서 만나는 점을 R. 이때 길이 구해서 곱하기, 와, 내용이 뭐죠? 정리가 좀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서 조금 내용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y는 이퀄 x분의 2, 뭐 그래프는 뭐 별거 아니군요. y는 이퀄 마이너스 x, 뭐 그거 가면 되는 거니까 뭐 됐습니다. y는 이퀄 마이너스 x분의 8, x분의 8, 뭐 x분의 8 맞죠? 8, 뭐 그렸습니다. 뭐 별거 아니군요. P점을 지나고 아하, 내용이 좀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야, 알겠습니다. P점 평행선 그어서 만나는 점 Q점 또 평행선 그어서 만나는 점 R점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 형태들은 와, 문제 그림 줘져 있었으면 좀 더 쉬웠는데 다 그냥 문장으로 돼 있어서 느낌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좌표 표시만 잘하면 되죠. x좌표 t 똑같고 함수식이니까 t분의 2 처리되면 좌표 끝, 마이너스 t 좌표 끝,
자, 여기가 좀 불편한가요? 뭐 그래봐야 뭐 y좌표는 마이너스 t를 대입을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t x분의 8 뭐 바꿔서 x는 이꼴 아하 마이너스 t분의 8 됐습니다. 마이너스 t분의 8 좌표 끝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서서히 그러면 길이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PQ 길이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좌표의 차이가 되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는데 센스 있게 t를 먼저 쓰면요. t분의 2 처리되면 되겠고요. QR 길이다. 그럼 뭐게 되겠습니까? x좌표들 열심히 하면 되죠? 자, t 빼기 더하기로 바뀌어서 t분의 8 됐습니다. 식들이 쫙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이 두 식을 열심히 뭐 하자, 곱하기 하자 이런 얘기죠. 자, 최종식이 됐습니다. 근데 이 식에 무엇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냐면 최소값. 와우. 문제 형식을 또 이해를 못하면 이 다음부터 어려운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어느 단원일까요? 어느 단원일까요? 우씨, 이런 단원 뭐죠? 전개 후 산술기하 했던 이건 중간고사 시험 범위 형태 문제를 이용했네요. 자, 그러면 산술기하 하게 되면 2에 16 되겠고 여기 10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4로 풀려서 8 처리가 되니까 정답은 18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네요.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그래프가 주어져 있었으면 더 쉬웠겠는데요. 자, 근데 그래프가 주어져 있지 않고 함수식에 대해서 이제 문장으로 쭉 주어져 있으니까 야, 이게 무슨 뜻이냐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점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 쫙 커서 만나는 점, y는 걸로 x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했고 또 평행선이 커서 만나는 점 r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 그럴싸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 관련 문제가 나오면 쫄지 말고요. 이렇게 좌표 표시하는 것만 처리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길이 형태에서 최종식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절차는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쫄지 않고 식을 만들어가는 과정까지에 대한 설명이 아주 그럴싸한 문제 형태인데 그 다음은요. 와, 여기서 또 이제 중간고사 때 배웠던 이 식의 최소값 어떻게 구해? 라고 했을 때 중간고사에 배웠던 산술기하 평균을 또 잊었다면 또 곤란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은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일단은 좀 겁먹지 않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덤벼들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9번 문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출발합니다. 함수 그래프의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뜻 파악은 뭡니까? 무리함수 1,2에서부터 무리함수가 쫙 그려져 가겠습니다. 근데 이 직선 x 플러스 3 직선 너무 위쪽에 그랬는데 쫙 최소거리요? 아하, 문제의 뜻 파악은 좀 감이 좀 잡힌 것 같습니다. 자, 뭡니까? 이 직선을 평행이동을 쭉 해와가지고 접하는 이 부분이 거리가 최소가 돼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접하는 직선 기울기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은 y는 x 플러스 k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해서 이거와 무리함수 그래프와 접하는 접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풀죠?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2하고 x 플러스 k 만난다. x 마이너스 1 처리하고요. x 플러스 k 마이너스 해서 처리했고 그 다음 이제 제곱해서 산수를 해야 되죠. x 제곱 플러스 2배의 k 마이너스 2 x 플러스 k 마이너스 2의 제곱 이항시킬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는 이꼴 제로 처리됐습니다. x 제곱 자 정리가 잘 돼야 되는데 2k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5x 됐죠?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플러스 5는 이꼴 제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정리하면 끝이 아닙니다. 접하는 거니까 접한다. 뭘 해야 되죠? 중근 뭐 이런 거 해야 되죠? 자, 판별식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2k-5의 제곱 빼기 4배의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5는 이꼴 제로 됐습니다. 자, 4k제곱은 소가 될 거고요. 4, 5 마이너스 20에다가 플러스 16의 k 됐고요. 플러스 25 마이너스 20 이꼴 제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4k 플러스 5는 이꼴 제로입니까? 그래서 k 값이 4분의 5 해서 결과가 나왔군요.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이꼴 x 플러스 4분의 5란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원래 그림 가가지고 이걸 이제 적용해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접점 찾아서 거리 구할까요? 아니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니까 그거보다는 이걸 그대로 놔두고 저쪽에 0,3에서 이렇게 거리를 구해도 되는 거죠. 자, 이게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y 플러스 4분의 5는 이꼴 제로 놓고요. 거리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112분의 0, 3 들어가니까 4분의 5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루트 2에 4분의 7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은 4 루트 2분의 7이니까 오, 산수가 만만치 않은데요. 8분의 7 루트 2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또 계산이 조금 복잡해져 가지만 뭐 그건 뭐 계산을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아이디어를 잊으면 안 됩니다. 무리함수 그래프 있고 직선하고 최단거리 평행이동에서 접할 때 부분을 찾아가는 거다라는 사실은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 1 놓은 거 하고 열심히 판별식 D까지 처리해서 해서 접선의 방식 만드는 부분들은 이제 여기 뭐 계산 과정에 해당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니까 센스 있게 여기서 이제 접점을 또 찾아서 계산 들어가려면 또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이꼴 x 플러스 k 이곳에서 쉬운 점 3 이곳에서 쉬운 점 하나를 찾고 요 직선을 그대로 이용해서 거리를 구해갔습니다. 중간 좀 센스 있게 좀 대처한 거죠. 자, 그렇게 하더라도 계산이 좀 제법 시간 걸리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전체적으로 이해되셨습니까? 자,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또 역시 다시 좀 듣기 해가면서 정확하게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마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1번이 되겠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B에 대하여 AB의 중점의 Y좌표가 6일 때 기울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는요, 무리함수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쭉 해가지고 그려가는 거니까 슉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두 점을 쫙 좀 잡아서, 오호, 역시 쫄지 않고 이런 걸 뭐 그냥 좌표 잡는 거죠. 좌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이쪽 좌표는 B, 루트 2A 플러스 3, 루트 2B 플러스 3. 좌표 열심히 잡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 중점의 Y좌표라고 했습니다. 와, 그러면 2분의 루트 2a 루트 2b 33 더하기해서 6 이 결과가 얼마요?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그렇다는 얘기는 루트 2a 더하기 루트 2b 이 계산 결과가 12에 6 이렇게 처리된다는 뜻입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보류. 자, 그 다음 기울기 구한다고요? 하하, 기울기는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루트 2b 플러스 3 빼기 루트 2a 플러스 3. 와, 3, 3은 지워지는데요? 됐습니까? b-a가 되겠고 여기는 루트 2 공통 끄집어내는 센스를 발휘해 줄 수 있나요? 됐습니까? 그렇다면요, 요거 약분해서 루트 b 플러스 루트 a 이렇게 되는 요 센스 발휘해 줄 수 있나요? 그럼 이런 산수는 어떻게 하죠? 자, 이 문제 가서 잘 살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2 끄집어내고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6이었습니다. 와우, 계산 결과 나오죠? 자, 루트 2분의 6 계산 들어갔습니다. 루트 2 처리됐죠? 자, 6분의 2, 즉 3분의 1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문제에서 아주 재미나게 합차 공식 형태가 중간에 계산 들어가는 부분을 교묘하게 숨겼군요. 첫 스타트가 중요한 겁니다. 뭐 그래프 관련한 거, 무리함수 그래프, 유리함수 그래프, 이번 시험 범위에 있는 그래프 어려운 그래프 아닙니다. 자, 모르면 좌표 놓는 거를 시작으로 하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문제 주어져 있습니다. 중점, 중점을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중점의 y좌표가 6이다. 관계식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당황하지 않고 좌표 표시에서 처리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요소입니다. 기울기, 기울기 이거는 우리가 이 정도씩은 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약분해서 이런 식 만들어 놓은 이 과정이 조금은 산수를 해야 되지만 뭐 침착하게 처리했다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정보 하고 주어진 연관 관계에서 계산 들어간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센스 있게 이렇게 대체해서 계산 들어간 거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역시 겁먹지 않고 그래프 문제 나오면 차분하게 좌표 넣는 것을 하는 것이 풀이의 시작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11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동고 문제풀이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12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꼴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새로운 함수가 정의되어 있네요. f2x-의 역함수를 아까 봤던 gx를 이용해서 한번 표시해달라. 1대1 대응. 그래야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함수 사이의 관계식인데 좀 이해하게 되면 상당히 평범한 문제가 되는데 그 이해하는 과정이 조금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둘이 역함수 관계다. 합성함수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는 그런 관계가 있다.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자, 이런 관계 모양을 특별하게 잘 기억해야 문제풀이가 쉽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이퀄 f2x-3의 역함수를 구하자. 역함수를 구하시면 돼요. 역함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x 이거 바꿔놓으면 되죠. 이렇게 2y 됐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요거 아까 봤던 것만 딱 쳐다보면 되겠습니다. 쳐다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쪽에 있는 2y-3 요 부분이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gx다 라고 해주면 아주 간단한 처리가 되죠. 이제 정리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 y는 이꼴 gx 플러스 3 y는 나누기 들어가면 되죠. 2분의 1 gx 플러스 3 풀이 끝났습니다. 무지 간단하죠. 무지 간단하죠. 자, 근데요 이 관계 아주 하찮은 듯한 이 관계 부분이 정확하게만 돼 있으면 되는데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돼서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역함수 관계 합성함수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넣어야 되겠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괴상한 거 물어봅니다. 그러면 역함수 관계 x, y 바꿔놓는 거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랬을 때 요 모양을 적용해 보십시오. 여기 안쪽이 뭐가 돼야 되나? 됐죠? 자, 그 다음부터는 정리할 일만 남았으니까 아주 간단히 끝나겠습니다. 자, 이해 잘 되셨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관계 이해만 정확하게 잘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한번 제 설명 잘 이해하셔서 확실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3번입니다.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미지수가 꽉 차 있군요. 자, 이 유리함수 그래프가 두 직선에 대해요 대칭일 때 여기에다가 숫자들을 쫙 집어 한번 넣어보자 이런 얘기네요. 대칭성을 물어봤습니다. 대칭성. 유리함수 학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죠. 유리함수 그래프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기본형입니다. y는 이꼴 x에 대해서 대칭. y는 이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0,0. 자, 이런 부분들에서 대칭이 돼. 지금 나온 거는 y는 이꼴 x, y는 이꼴 마이너스 x.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요건 이제 기본형이고 요 부분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가 평행이동하면 함께 따라서 뭐가 돼야 되죠? 평행이동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평행이동 때도 교점엔 변화가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y는 이꼴 x 이 녀석들이 평행이동돼서 y는 이꼴 x 마이너스 7이 됐다는 뜻이고 요거 마이너스 x가 평행이동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됐다는 건데 교점을 구해보겠습니다. 이때 교점은 0,0이 되는데 이 교점은요 x 마이너스 7은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10 x는 이꼴 얼마입니까? 2분의 17 이렇게 되겠습니다. 와, 숫자가 좀 이쁘지가 않네요. 자, 그럼 y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y는 대입을 해주면 되죠. x에다가 대입을 해주니까 2분의 3 이렇게 나오나요? 즉 0,0 요 부분이 요렇게 즉 평행이동을 했다는 얘기죠. 즉 정근선 부분이 요렇게 구해진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점근선 구해진 거랑 똑같아요. 점근선 x는 2분의 17 2분의 3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부호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1, 3, 4분면으로 그려가는지 2, 4, 4분면으로 그려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x축으로 2분의 17 y축으로 2분의 3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이곳에다가 유리함수 그래프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곳에다가 좌표를 열심히 대입한다는 건데 자, 지금 이 문제 점근선 안다고 대입했을 때 풀이가 되겠습니까? 미지수가 A, B, C, D 4개나 되는데 이 문제는 그래프의 성질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자,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F1, F2 이렇게 해서 F16을 물어봤을까요? 2분의 17이라는 숫자가 얼마죠? 8하고 9 사이쯤 됩니까?
짜자잔 짜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숫자 바로 옆에 숫자가 9가 되겠고 조금 작은 숫자가 8 되죠? 자, 이렇게 대입해서 뭔가 나올 겁니다. 좀 눈치채셨습니까? 요 점을 중심으로 이 나온 결과들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대칭구조가 되죠. 이게 대칭구조. 대칭구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F8, F9 이런 부분들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2분의 y 값이 2분의 3이었죠. 하나가 2분의 3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오면 하나는 2분의 3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이제 대칭구조 형태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쪽에 이제 2분의 3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게 되면 2분의 3 마이너스 베타. 뭐 합을 하게 되면 뭐 이게 지워지게 되겠죠. 알파 베타 2분의 3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2분의 3이 전체 지금 몇 개가 있겠습니까? 16개가 있습니다. 3, 8, 24에서 정답입니다. 정답. 이 문제는요, 그래프의 대칭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대칭성. 와, 이 관계 이해가 안 되면 고민만 가득하고 풀이는 안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정보, 요렇게 대칭이라는 정보 가지고는 이곳에 있는 A, B, C, D 이 미지수를 해결해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관계식은 조금 나오고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함수 값을 표현해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부분은 너무나 불편하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식이 자,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는 대칭성 평행 이동돼서 이렇게 새로운 형태, 즉 그렇게 되면 XY의 점근선이 요 모양 형태의 그래프 모양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곳에서부터 이만큼 대핑, 이만큼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값 2분의 3을 중심으로 나온 결과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값 대입해도 역시 마찬가지죠. 됐습니까? 쭉 그 모양 형태에서 좀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2분의 3을 중심으로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2분의 3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대칭 구조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개수도 똑같이 잘 돼 있어요. 8개, 8개. 이해되셨습니까? 자, 아주 손 못 댈 정도는 아니지만 유리함수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만 풀이가 가능한 그런 까탈스러운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자, 확실하게 지금 제 설명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복습을 철저히 해서 지식 속에 유리함수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3번 마칩니다. 14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15개의 점이 배열되어 있다. 이 점 중에서 3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전체 개수는 아주 쉽게 구하겠습니다. 15개의 점 중에서 3점을 골라라. 3점은 곧 삼각형을 만드는 거니까 됐습니다. 끝 하고 풀고 싶지만 그림을 보면 그렇지가 않죠. 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쭉 일직선상에 5개의 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3개를 골랐다. 삼각형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5개에서 3개를 고르는 이런 경우는 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줄에도 있고 그 다음 줄에도 있으니까 이런 일이 3번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빼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빼면 또 됩니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세로로 와우, 세로로 점을 이렇게 긋다 보게 되면 이렇게 세 점 되게 되면 와, 즉 3개의 점에서 3점 고르면 역시 삼각형이 안 됩니다. 빼야 되겠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요. 하고 시험 장소에 나서면 큰일 납니다. 6, 7, 8, 9, 10, 11. 자, 11개라고 쓰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는 또 큰일 납니다.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와우, 이렇게 점 선택하는 이런 경우도 일직선이 되죠. 반대도 있습니다. 13개가 됩니다. 13개. 와, 이 문제는 지금 여기 13개 이 파트 부분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계산은요. 15, 14, 13, 3, 2, 1 열심히 계산하면 되겠고요. 자, 약분해야 되겠죠. 3, 5, 15, 2, 7, 14 계산해야 되는데 야, 이거 35를 13으로 곱하게 해주면 얼마입니까? 5에다가 10에다가 35 와우 455개씩이나 되나요? 됐습니다. 빼기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5 컴비네이션 이건 10인데 30을 빼면 되겠고 1인데 13을 또 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43을 빼게 되는 건가요? 43을? 우와, 됐습니다. 그러면 12, 끝났죠. 계산했습니다. 자, 풀이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자, 3개 선택하는 거 쉬운 아이디어입니다. 5개 중에서 3개 선택하면 삼각형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3번 나온다? 어렵지 않습니다. 3번 중에 3번 빼야 되겠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몇 번이냐? 이게 어려운 거죠. 자, 눈에 보이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웬만큼은 열하나 잘 합니다. 근데요, 13개가 되는 이 과정, 아까 보여드렸죠? 와, 이 기울기 2분의 1짜리 이 계통에서 생긴다는 거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즉 도형에 점 나오는 문제들은 자, 이렇게 전체에서 빼는 이 스타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자, 꼼꼼하게 잘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 점 개수가 늘어나면 아주 주의해야 될 점이 많죠. 자, 그런 부분들 잘 처리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열심히 꼼꼼하게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자, 14번 설명 잘 이해됐으리라 믿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15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x집합, y집합 주어져 있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두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이걸 만족해주는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조건 3하고 1하고 3에서 대응된 결과 함수값이 훨씬 더 커야 되겠다. 어떻게 주면 될까요? 자, 그건 뭐 방법이 있습니다. 자, 공역에 해당하는 원소가 5, 6, 7, 8, 9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3과 1에 대응될 숫자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겠습니다. 만약에 6하고 9가 골라져 있다. 그렇게 되면요, 이 큰 숫자는 F3이 되게 되고 작은 숫자는 F1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딱 세팅을 해서 결정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고르기만 하게 되면 그 각각에 대해서 대응 방법이 한 가지씩 이렇게 있겠다. 우와, 그러면 5개 중에 2개만 고르면 첫 번째 조건이 해결되네요. 자, 두 번째 조건은요, F2가 F4보다 이만큼이 더 크거나 같다? 2보다 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좀 조건을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F2하고 F4 나오는 걸 해야 되는데 이 2라는 숫자가 좀 큰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뭐 9부터 할까요? 9가 나왔다. 그러면 F4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2 이상의 차이가 나야 되는 거니까 7 나와도 되겠고 6 나와도 되고 5 나와도 되겠네요. 그럼 차이가 2 되겠고 차이가 3 되고 차이가 4 되는 거니까 이런 숫자들이 가능한 거죠. F2가 이게 8이라는 숫자에 대응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하고 5가 대응되면 되겠네요. 7이면요 5가 되겠죠. 와, 그럼 가지수가 몇 가지입니까? 6가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2가지 조건이니까 5 컨벤션이 곱하기 6 해서 이 부분 이제 10으로 계산되니까 전체는 60가지의 순서 함수 개수를 만들 수가 있다. 대응하는 함수 종류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지금 이 문제 풀어갈 때는 보니까 각각 조건 어떻게 해주느냐 그런 건데 주력은 아마 요 단원 공부한 거로 봐서는 자, 요런 것 같아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컨비네이션에서 골라놓으면 되겠다. 이 부분이 이제 주력인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뭐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일일이 이제 찾은 거죠. 7에 9에 7, 9에 6, 9에 5, 뭐 8에 6, 8에 5, 7에 5 이렇게 일일이 찾아서 6가지입니다. 한 거니까 이거는 뭐 그냥 무난한 풀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 조건도 이렇게 논리적 체계에 의해서 체곡 조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나름 뭐 의미가 있죠. 빠뜨리지 않고 한다는 사실들. 자, 이해됐습니까? 자, 조합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선택만 하면 되는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으니까 이 부분 이해를 정확하게 잘 해서 함수 대응 개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잘 이해되셨죠? 자, 15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17번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부터 8까지 전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을 때 가장 작은 수가 나머지 두 수 곱의 약수, 서로 다른 세 수 뽑을 때 가장 작은 수, 와우, 만만치가 않군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작은 수를 뭐 정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작은 수, 이쪽에다 작은 수를 한번 쓰겠습니다. 가장 작은 수를 1이라고 합시다. 자, 1이 되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는 7개의 숫자가 있는데 아무거나 나와도 되죠. 와우, 7 컨비네이션이 됐습니다. 요건 좀 쉽군요. 이렇게 하니까.
가장 작은 수가 이번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 4, 5, 6, 7, 8 이런 숫자들 중에서 이제 두 개를 골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6 컨비네이션에서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됩니다. 두수의 곱이 약수가 돼야 되니까 홀수 3, 5, 7 이곳에서 두 개를 골라버리면 요거는 짝수가 안 나오니까 안 되겠죠. 요걸 빼야 되겠습니다. 자, 가장 작은 수가 3이라면요. 이제 나머지 숫자는 4, 5, 6, 7, 8인데 3이라는 숫자가 아주 특이한 수예요. 3의 배수에 해당하잖아요. 6이잖아요. 6을 꼭 뽑아야 되겠죠. 자, 6을 뽑아서 넣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를 고르니까 이제 나머지 네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면 되죠. 와우,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네요. 자, 가장 작은 수가 4다. 그럼 이제 5, 6, 7, 8이 남았습니다. 4의 배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4의 배수. 그러면 8을 뽑아야 되겠네요. 8을. 6을 두 번 뽑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럼 세 개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5가 되면요. 6, 7, 8 남았는데 두 개 골라서 5의 배수 없는데요. 안 됩니다. 6은요. 나머지 7, 8 뽑아가지고 6의 배수 안 되죠. 와우.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쪽에서 계산 결과가 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자,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7 컨비네이션 2, 7, 6, 3, 7, 21 계산 끝났고요. 여기는요. 얼마가 됩니까? 3, 5, 15. 15에서 3 빼니까 12 되나요? 12 끝났고요. 잘 써야 되겠습니다. 12. 그 다음은요. 여긴 4. 여긴 3.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37에 또 33에 7이니까 이제 40 정도 되나요? 40 해서 풀이 끝났습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이제 그럭저럭 이해가 되고 좀 쉬운 것 같죠? 자, 근데요. 사실은 따져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가장 작은 수가 뭐 이렇게 되니까 작은 수를 근데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이걸 아예 결정을 내려보는 거죠. 작은 수가 1, 2, 3, 4 이렇게 논리 체계를 세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최고적 조사한 겁니다. 나머지 두 수의 약수, 곱의 약수. 근데 뭐 1이 배수가 되는 거니까 뭐 아무거나 나오면 되는 거니까 선택하면 되고 2 되려니까 전체 고른 거에서 홀수 되는 걸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한 거고. 그 다음 3의 배수, 독특한 성질. 4의 배수, 아까 좀 설명드렸죠. 8이 꼭 골라야 되겠고 3의 배수일 때 6 반드시 골라야 되겠고. 자, 이렇게 조사해서 논리적인 틀을 채곡 빠지지 않고 계산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자,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 방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각각에 주어졌을 때 이렇게 논리적인 체계를 세워서 나름 바르게 풀어가는 방법들 제시해 줄 때 하나하나 익혀서 여러분들 실력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17번 가장 작은 수를 결정해 놓고 나머지 숫자들을 선택했다. 이런 방법 제시해 드렸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또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면 더 좋을 텐데 그럴 여기까지는 아마 시험 장소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해 주는 방법대로 한번 시도를 해봐서 빨리 풀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잘 하리라 믿으면서 17번 마무리합니다. 으쌰, 힘내야 되겠습니다. 동원고등학교 문제를 보니까 아주 어려워서 손못 뗄 정도는 아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19번 힘내서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 길게 나왔는데 이때 x, y 값 구해서 답을 구해달라. 역시 이 식도 일정 수준을 갖춘 식이 되겠습니다. 와, 주어진 식의 이 특징 안 보이면 곤란할 텐데. 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자, 이게 보여야 되는데 자, x-2 y 플러스 2 z 플러스 1 와, 요게 그냥 요렇게 더하기 해주면 얼마죠? 와, x 플러스 y 그리고 더하기 3 이렇게 즉 요 부분을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가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뒤에 있는 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자, 치환 모양으로 볼까요? 자, 치환 모양으로 A로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 그럼 이게 지금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하기 3 2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모양의 뜻이거든요. 자, 이항시켜서 A제곱 마이너스 2A 될 건데요. 여기 3을 또 교묘하게 이렇게 나눌 거예요. C제곱 마이너스 2C 플러스 1. 요 3을 1 이렇게 또 나누는 거죠. 와우. 됐습니까? 능력 처리 되겠죠.
자, 그럼 주어진 식이 a-1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 더하기 c-1의 제곱이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그러면 a가 1, b도 1, c도 1이다.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근데 각각식이 뭐였습니까? 루트인데 뭐 제곱해도 어차피 제곱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x-2가 1, y 플러스 2가 또 1, z 플러스 1이 또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x는 3, y는 마이너스 1, z는 0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해서 계산해서 이 답을 구해는 드렸는데, 자, 식 형태가 보이지 않으면 뭐 안 된다는 거죠. 그 식 형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맨 처음에 이 부분입니다. 와우. 근데 이런 발상은 왜 한 거죠? 뒤쪽에 있는 이 루트 부분 형태의 형식에 짝 맞추기 한 거죠. 짝 맞추기. 그리고 나서 남는 부분 3 처리한 거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 소거되고 1 남았으니까 4에서 이제 3 처리되고. 그래서 형태를 이렇게 보는 이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 물 흐르듯이 그냥 쭉쭉 진행된 거죠. 우와, 이 부분도 식 처리하는 부분들이 일정 수준 이상을 좀 갖추고 있군요. 자, 제 설명은 좀 마쳤는데 좀 이해 잘 되셨습니까? 자, 맨 처음에 식 형태 모양 보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 부분에 여러분들의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설명 자체는 좀 이해 잘 됐길 바라면서 19번 마칠까 하는데 어떻게 좀 마치고 넘어가려니까 매우 불안합니다. 거듭 듣기 해서 복습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듭 복습하라는 얘기 강조하면서 19번 마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0번이 되겠습니다. fx가 범위에 따라서 두 개의 식으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의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했을 때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우, 그럼 각각에 대해서 역함수를 구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까요? 그리 풀어도 되긴 되겠지만 문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함수 그래프를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y절편 2에다가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느슨하게 올라간 쭉 그려서 만나는 점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2분의 1 x 더하기 2하고 y는 이꼴 x, 2분의 1 x는 이꼴 2 이렇게 되니까 x좌표에서 여기 4,4 좌표를 찾아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x가 0보다 작을 때 y절편 역시 2고 기울기가 2분의 3이니까 기울기가 아까 거보다는 좀 커야 되겠네요. 쭉 하면서 만나겠습니다. 교점을 또 찾아볼까요? 2분의 3x 더하기 2는 이꼴 뭡니까? x. 그러면 2분의 1 x는 이꼴 마이너스 2 되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럼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4,4 구했습니다. 자, 왜 y는 이꼴 x에서 이렇게 교점을 구했을까요? 우리가 역함수를 구한다는 건 뭐죠? 역함수를 구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y는 이꼴 x 대칭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역함수를 뭐 구하라면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위 넓이와 아래 넓이가 서로 어떻다고요? 같다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지금은 위쪽 넓이를 열심히 구해서 이거에 몇 배를 해주면 2배를 해주면 자, 역함수로 둘러싸인 전체 넓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걸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겠는데 뭐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두 점을 밑변으로 하면 되겠죠. 자, 2분의 1의 밑변 길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서 4,4까지 거리를 구하면 8루트 2가 처리됐습니까? 됐습니다. 이제 높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높이는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 갈 겁니다. 됐습니까? 자, y는 이꼴 x, x 마이너스 y는 이꼴 0 처리됐고요. 0,2에서부터 거리를 구할 겁니다. 루트 112분의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절대값에서 2가 되겠습니다. 루트 2가 됐죠. 자, 루트 2 처리됐습니다. 그러므로 계산해주면 넓이가 8. 오우, 신났습니다. 정답은 16. 이 넓이에 또 몇 배? 2배 해서 이제 답을 구해가면 되겠죠. 자, 처리했습니다. 이 문제도 일정 수준은 넘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역함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함수 그래프 충실하고 y는 이꼴 x 대칭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 즉 이 넓이를 열심히 구해서 몇 배 하겠다, 2배 하겠다 이런 관점을 갖고 풀이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빨리 교점 찾고 빨리 교점 찾은 이 부분이 잘한 거고요. 그래서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자, 높이 이 부분인데 이야 이건 역시 점과 직선 거리 쓴 거죠. 점과 직선 거리 요거 썼다는 사실도 또 살짝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하고 또 신났다 해가지고 또 답을 체크하면 또 큰일 나고요. 2배 하는 거 잊지 않고 정답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은 잘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처음에 y는 = x 대칭을 이용해서 구하겠다는 개념이 먼저 설정된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설명 전체적으로는 좀 이해를 잘 되셨죠? 자, 20번 마치고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2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이고 동호고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와우, 힘겨운 과정 거치고 거쳐 드디어 마지막 문제가 됐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x 범위 주어져 있고 x에서 x로 이 두 함수 fx, gx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와우,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군요. 그리고 짜잔, 주어진 식을 만족해주는 서로 다른 개수와 그 근의 또 합도 구해달라. 개수도 구하고 합도 구해달라. 됐습니다. 제일 먼저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습니다. 합성함수 그래프 와우 만만치 않은데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정의역에 해당하는 녀석을 집어넣어서 결과가 나와야 되겠고 이게 이제 치역이 될 텐데 이 치역을 다시 정의역으로 해서 다시 지에 집어넣어서 나온 최종 결과 이 결과를 그려가는 것이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가는 거죠. 절차를 잘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의역에 해당하는 걸 풀려니까 맨 처음에 x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x의 정의역이 필요하네요. 와우, 0부터 2로 되어 있죠. 근데 함수식이 2를 중심으로 달라지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1, 2. 정의역 여기 나눠서 이제 0과 1 사이 집어넣은 건 0과 1 사이에 열심히 그리고 1과 2 사이에 집어넣은 건 1 사이 열심히 그리면 되죠. 자, 절차 잘 거쳐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1 사이의 정의역을 열심히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2부터 0까지 2부터 0으로 가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2에서부터 0으로 쫙 이거를 이제 G에 집어넣어야죠. 와, 2에서부터 0으로 이렇게 가면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오는 거죠. 와, 줄어들었다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를 0에서부터 가면서 그려야 되겠습니다. 1, 2 쫙 점 찍고요. 자, 2에서부터 1, 0으로 갔다가 다시 1로 가는 거죠. 절반 부분이죠. 와, 1, 2 여기 2분의 쫙 갔다가 다시 절반 형태로 1까지 싹 하게 그렸습니다. 와, 모양 이해됐습니까? 쭉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1 올라가게 그렸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는 정의역 1부터 2까지 부분을 대입하겠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대입 들어가는 거니까 0부터 2까지 나오네요. 자, 결과가 0부터 2 나왔습니다. 그거를 G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뭐가 나올까요? 0부터 2까지 가면 되니까 거꾸로 가면서 나오면 되겠네요. 거꾸로. 와우. 그럼 이 부분 좀 헷갈리나요? 자, 색깔 좀 다시 한번 다른 걸로 해서 보겠습니다. 자, 1부터 2로 이렇게 대응하게 되면은 1차로 0부터 2 치역이 나오겠습니다. 0부터 2 됐습니까? 그러면 0부터 2를 이렇게 대입하게 되니까 이런 모양 형태로 나오는 거죠. 자, 그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2까지 그려가야 되니까 다시 잡고 여기는 똑같이 2가 되도록 그렸습니다. 자, 두 개의 그래프 그렸는데 제가 설명한 부분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좀 이걸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정리해야 그 다음 풀이 진행하죠. 와우, 만만치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검토요. 합성함수는 맨 처음에 정의역 들어간 부분이 0부터 2까지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0부터 2 사이에 그래프를 그려갈 거다. 근데 2를 중심으로 함수식이 다르니까 이렇게 나눠서 두 조각 따로따로 조사를 하겠다. 0부터 1 들어가서 나온 결과를 보니까 그래프 모양이 2에서부터 1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으로 그려지더라. 그러니까 나온 치역이 2부터 0 이런 개념이더라. 그거를 G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2에서부터 0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 모양 형태를 우리는
0부터 맨 처음에 1로 가면서 그린 거니까 이런 모양 형태로 가면서 그려야 되겠다. 되셨죠? 되셨죠? 자, 그 다음은요. 자, 1부터 2까지 부분 그리니까 1부터 2까지 부분 해주니까 결과는 0부터 2로 쫙 나오더라. 0부터 2로 쫙 나오더라. 그거를 G에 집어넣으니까 0부터 2로 가면서 해주니까 와우 이런 모양 형태로 나오더라. 그거를 이제 우리는 1부터 2까지 가면서 그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졌다. 됐습니까? 드디어 합성함수 그래프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부분이 끝내는 것이 아니고 gfx 이렇게 나왔는데 는 2를 풀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그래프하고 무엇하고 만나는 거 풀어야 되겠습니까? 1하고 만나는 거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를 쫙 꺼서 만나는 이렇게 근틀. 와우. 근은 그러니까 몇 개라는 거 알겠습니까? 3개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되셨습니까? 3개. 자, 이렇게 됐을 때 3개는 구했는데 세 근에 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합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뭐 식을 구해서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좀 이 그림 모양을 보게 되면 대칭 구조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근이 대칭 구조라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요. 가운데 근은 무조건 1이고요. 하나는 1 마이너스 알파고 하나는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이걸 세 개를 합을 구하게 되면 합은 3이다. 이렇게 해서 합 3을 구해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대칭 구조 모양이니까. 자, 근데 이 부분이 좀 더 구체적인 식을 또 요구한다면 또 어떻게 풀이를 진행해야 되죠? 와,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는데. 자, 그러면 각각 직선 방정식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2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y절편은 얼마고요? 기울기부터 해야 되나요? 기울기 x가 2분의 1일 때 이만큼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4x 그리고 y절편 2 이렇게 처리하는 식하고 우리가 아까 1하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는 1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4x는 이퀄 1 처리해서 x는 4분의 1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요거 부분을 말씀드린 거죠. 이게 되셨습니까? 실제적으로는 4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쪽 직선의 방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건 또 기울기가 거꾸로니까 기울기가 4가 될 거예요. 4x. 자, 근데 여기가 이제 2분의 3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빼기 2분의 3 이렇게 해서 식 형태로 보게 되면 4x 빼기 얼마가 되는가? 6 이렇게 된 식이죠. 요 부분이 또 1하고 만나는 걸 또 풀어야 돼요. 그러면 또 x 값이 얼마가 됩니까? 4분의 7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요거 근이죠. 그래서 또 이 세 개의 근을 또 이제 1하고 해서 합해서 답 3을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식으로 했고요. 현명하게 풀어가는 것도 했고요. 동원고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일정 이상 갖춘 문제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마지막 문제 풀이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시간을 절약하느냐 뭐 그런 관점이 좀 된다면 뭐 대칭 구조로 이렇게 해서 가볍게 푼 이런 부분들 또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중요한 것은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풀 수 있습니다.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부분에서부터 차분히 풀이를 진행해서 풀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 22번도 만만치 않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22번 마칠까 합니다. 이상으로 동고 문제를 마치고자 하는데 와우,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말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시험 문제였으니까 복습들 잘 해서 좋은 결과 내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고 문제 풀이 마치는데 마음이 좀 아픕니다.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 거듭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